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왕 김민석입니다. 자, 오늘 암기사항 제7강은 우리 등기법 지적법이죠. 지적법 제일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22번 지적 측량의 종류, 23 지적 측량의 절차, 24 지적 측량 기간, 25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심사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지적법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2번 지적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지적 측량의 종류는 전부 13가지인데 그 13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축복 현경이 바다 분할 등기 후 확 정신 차려 재검했다. 물론 이걸 이제 굳이 이거 외울 거 있냐? 그냥 뭐 읽어보니까 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암기하셔야 되죠. 축척 변경 측량, 복구 측량,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측량, 분할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기초 측량, 확정 측량, 정정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나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13가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보는 건데 1번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하는 측량이다. 이걸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경우. 2번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 하는 측량, 검사 측량이죠. 검사 측량.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요.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다 라고 했어요. 복구 측량이죠. 복구 측량. 2번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다 그랬으니까 신규 등록 측량이고,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다 라고 했으니까 등록 전환 측량. 그 다음에 4번 토지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 측량 있는 것이고, 5번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다. 이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합니다. 등록 말소 측량이라는 말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다음. 자, 6번째로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다. 이렇게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음 7번. 지적 공부에 등록상 정정하는 경우다. 자,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지난번에서 경계나 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그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세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7번 이거. 다음 8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측량을 통틀어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9번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있을 때 하는 걸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하는 경우에 측량할 필요가 있다면 한다. 이런 말이고, 4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한다. 이것을 보고 경계복원 측량. 경계점을 복원한다라는 게 문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죠.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명확하게 내 토지가 어디까지다라고 경계 표시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5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 이걸 보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건데 여기서 현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문장 중에.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말이 나와야 지적 현황 측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상 건축물의 현황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라고 할 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경계, 담쳐놓은 거나 둑사놓은 거나 이것이 아니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6번. 여기 이제 측량의 종류가 아니고 지금 이 5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 측량 종류 13가지를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13가지 지적 측량을 크게 둘로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이거예요. 기초와 세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적 측량의 종류 첫 번째 게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경우 기초 측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1번이 기초 측량이니까 나머지 12가지, 나머지 싹 다 합쳐가지고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23번 지적 측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은 검사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자, 누구한테 측량 의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다가 지적소관청 이러면 땡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모든 측량을 전부 다 그러면 의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두 가지는 제외됩니다. 우리 법에서 지금 제외해 놓은 게 검사 측량하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이다. 재검 이렇게 오는 거죠. 재검. 이것은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뢰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에는 기간, 일자 및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해라. 자, 수행자가 측량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측량하려는다라는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2번에서 문장의 2번 문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걸 작성해 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한다라고 해야지 시도지사나 뭐 대도시장 그러면 땡이라는 거죠. 수행자 바로 위에가 소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수행자는 지적 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측량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된다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때 검사권자가 누구냐라고 써진 거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 이 셋이 검사권자가 된다. 그러나 4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보고 측량은 검사받지 않습니다. 암기할 때 현경이 통과라고 외우는 거죠. 여기서 현황 측량할 때 현자와 경계보고 측량할 때 경자 따가지고 현경이 통과. 왜? 이쁘니까 뭐 이러면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번에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것 2개. 재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재검. 이거하고 그 다음에 현경이 통과 2개는 검사받지 않는 거.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24번 지적측량 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거예요. 3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이 규정 자체로도 잘 나오고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지적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이건 여기서 말한 측량은 세부 측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이 가산한다라는 말은 더하라는 소리죠. 이건 기초 측량 기간을 말하는 거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하고 점 찍어졌잖아요. 이 4일을 다음에 생략된 말은 가산한답니다. 4일을 가산한다. 어디다 가산하느냐? 1번이죠. 1번. 세부 측량 기간에다가. 그러니까 세부 측량하려고 하는데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는 때는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3번.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정할 경우에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 2개가 있음에도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합의할 때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합의하면 그게 우선하는데 그 합의한 기간 중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지적위원회 및 적부심사. 가장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말이네요. 1번. 자, 국토교통부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자, 이게 지적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다가 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심의결합니다.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결.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뭐냐? 좀 폼나고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겁니다. 적부재심사. 그리고 딱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 거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 중에는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이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프린트에는 없는데 이제 교환에는 없는데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방지적위원회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좀 폼나고 있어 보이는 거 한다.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돼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나머지까지 보긴 해야죠. 3번. 자, 1번하고 2번은 지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적부심사 절차를 말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시도지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라고 돼 있다는 거.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다는 거. 4번.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해라. 그러니까 일단 접수를 이제 소관청이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도지사가 이것을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해 주는데 30일 내로 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요. 어떻다라고 심의해서 결론 내라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때는 심의기간을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죠. 30일 이내. 이거 잘못됐네. 30일 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합쳐가지고 지금 90일인데 합쳐가지고 그렇게 돼서 헷갈리는데 이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90일이 아니라 30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6번.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줘라. 자, 이제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의결서가 시도지사에게 오게 됩니다. 지체 없이 송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일이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됩니다. 7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재심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데 그것을 적부재심사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하겠냐? 90일 내로. 90일 내로. 누구에게 하느냐?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자, 마지막 8번. 자,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 소관청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소관청이 위원회 의결서를 받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 수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정정이 직권 정정입니다. 직권 정정. 누가 그렇게 하느냐? 소관청이 하는 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적 공부나 측량 성과 관리를 소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정한다라는 것은 소관청이 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 7강 지적 측량의 종류부터 적부심사까지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적법이 마쳐졌는데 여러분 지적법은 생각보다 점수 따기가 쉬워요. 같은 내용이 정말 간단한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출제한 적도 없고 거의 패턴대로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진 않고 뭐 한두 문제를 신규로 집어넣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암기사항이라고 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될 것들 여기서 참 많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다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지 않지만 여기 있는 걸 알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면은 지적법의 기본적인 문제는 맞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